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 서울 강남의 한 국제 컨벤션 센터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든 시간이었지만 센터의 후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미영 할머니의 발걸음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채웠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김미영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출근해 건물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어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힘이 넘쳤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은 이른 출근 시간을 힘들어했지만 김미영 할머니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센터의 불이 하나둘 켜지면서 고요한 공간이 서서히 생명력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할머니는 좋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작해서 중앙홀로, 그리고 회의실 순서대로 할머니는 매일 같은 순서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컨벤션 센터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 걸레질 한 번에도 깊은 애정이 담겼습니다. 특히 대형 유리창을 닦을 때면 할머니의 손길은 더욱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미영 할머니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매일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할머니의 얼굴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김미영 할머니는 그저 성실한 청소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형식적인 답례를 했고 어떤 이는 바쁜 걸음을 핑계로 인사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눈빛은 늘 반짝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은 거칠었지만 그 마음은 늘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건물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구가 옮겨진 회의실, 새로 걸린 안내문, 바뀐 조명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이고, 김할머니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실의 박씨 경비원은 할머니를 유독 살갑게 대했습니다. 매일 새벽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도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할머니는 커피를 받아들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컨벤션 센터의 아침은 김미영 할머니의 손길로 시작되었습니다. 쓸고 닦는 단순한 동작 속에서도 할머니는 특별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복도 바닥을 닦을 때면 마치 우아한 춤을 추듯 몸을 움직였고 유리창을 닦을 때는 한 점의 흐림도 남기지 않으려 정성을 다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을 청소하면서도 할머니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특히 국제회의가 열리는 메인 컨벤션 홀은 더욱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홀의 대리석 바닥은 할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거울처럼 반들거렸고 무대의 커튼은 늘 먼지 한 점 없이 깔끔했습니다. 새벽녘 컨벤션 센터의 정적 속에서 김미영 할머니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하고 텅 빈 회의장의 의자에 잠시 앉아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남기고 간 회의 자료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참 특이하세요. 청소하시면서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미화원 최 씨의 말이었습니다. 다른 미화원들은 청소를 빨리 끝내고 쉬려 했지만 할머니는 늘 정해진 시간까지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심지어 국제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와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우리나라의 첫인상을 보시는 거예요. 깨끗한 공간이 좋은 인상을 만드는 법이지요. 할머니의 이런 말에 다른 미화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하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 흐르면서 센터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안팀이 출근해 전날 밤의 보안 점검 일지를 확인했고 그 뒤로 시설팀이 들어와 냉난방과 전기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7시가 되면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출근해 로비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 할머니 벌써 다 하셨어요? 안내데스크의 신입 직원 민지는 할머니를 유독 따랐습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된 아침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민지야. 오늘도 힘내렴.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마치 친할머니 같은 포근함을 전했습니다. 8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 하나둘 로비를 지나갔고 곧이어 임원들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묵묵히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공기는 어쩐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컨벤션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준비팀은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 걸렸고 각국의 국기들이 입구를 장식했습니다. 수백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특히 오후에는 수천억 원대의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도 이날만큼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나왔습니다. 이미 새벽 3시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해 로비부터 회의장까지 구석구석을 더욱 깨끗이 닦았습니다. 특히 VIP들이 사용할 회의실은 창문을 3번씩 닦아 한 점의 먼지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는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피곤에 지친 직원들의 얼굴이 할머니의 미소를 마주하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오늘 대단한 행사가 있나 봐요. 할머니의 말에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모인다니까요.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장과 임원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강민호 사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의 결실이 오늘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넘기며 준비 상황을 보고했지만 사장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바이어들의 동선, 프레젠테이션 자료, 다과 준비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검했습니다. 사장님, 통역사는 예정대로 오전 9시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정확한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고의 통역사를 섭외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필 그때 빗자루가 벽에 부딪혀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장의 시선이 날카롭게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할망구 조용히 못해?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셌습니다. 이런 중요한 날 방해가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주변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직원들은 민망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에도 사장은 하급 직원들에게 엄격했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할머니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청소 일을 해왔지만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 일행이 지나간 후 한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장님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그 직원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이해해요. 중요한 날이니까.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통역을 맡기로 한 김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거죠?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사 담당 팀장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김통역사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술 중이라. 말끝을 흐리는 팀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미팅의 핵심은 해외 바이어들과의 원활한 소통이었습니다. 전문 통역사의 부재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모이겠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임원들이 긴급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메인 회의실 옆 작은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최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이미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1시간 후면 이곳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대체 통역사는 구해봤나요? 사장의 질문에 인사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요 통역 에이전시에 모두 연락해봤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역사를 구하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6개월간 준비한 게 모두 물거품이 되게.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곧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계약을 기계 번역에 맡길 순 없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직원을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문 용어가 가득한 기술 미팅에서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를 연기하면 안 될까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바이어들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의 조건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경쟁사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예비 명단에 있던 통역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다른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시계는 무심하게 돌아갔고 초침 소리가 마치 폭탄의 타이머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김미영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수천억 원대 계약이 걸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장은 아까보다 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한 눈빛으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일단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죠. 하지만 잘 안 되면 바로 물러나셔야 합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빗자루와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손을 씻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불안한 시선이 할머니를 쫓았습니다. 이제 곧 도착할 해외 바이어들 앞에서 청소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고 생각하니 모두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기획팀 직원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영업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로 들어서는 할머니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청소부의 낮은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당당하고 우아한 자태가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준비한 정장을 입은 모습은 마치 오랜 경력의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눈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늘 부드럽게 미소 짓던 눈이 이제는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빛났습니다.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회의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협약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었지만 할머니는 어려운 용어들을 마주하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어가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침내 해외 바이어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 임원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송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품 있는 목소리로 유창한 영어 인사가 흘러나왔습니다. Welcome to Korea, gentlemen. I am Christine Kim. And I will be your interpreter for today's meeting. 바이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의 세련된 억양과 예의 바른 태도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까 할머니를 모욕했던 사장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할머니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전문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배터리 기술에 관한 전문 용어들을 완벽하게 통역했고 미세한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오갈 때마다 할머니의 통역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는 마치 전문 엔지니어처럼 정확한 용어 선택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바이어들은 할머니의 전문적인 통역 실력에 깊은 신뢰를 보였고 때로는 농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측 대표였던 존슨 부사장은 할머니의 정확하고 세련된 통역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다운 우아한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비즈니스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대표는 할머니가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자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때는 할머니의 실력이 더욱 빛났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극 재료부터 충전 시스템의 효율성까지 고도로 전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통역해냈습니다. 심지어 몇몇 전문 용어는 바이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묘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도 할머니의 역량은 돋보였습니다. 단순한 통역을 넘어 양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며 때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할머니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회의가 끝나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김미영 할머니의 전문적인 통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난 후 바이어들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세스 킴, 당신과 같은 수준 높은 통역사는 처음 만납니다. 우리 회사의 유럽 본사에서도 이런 전문성을 가진 통역사를 찾기 어렵죠. 존슨 부사장의 말에 다른 바이어들도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모욕적인 발언이 부끄러웠던 듯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약은 전적으로 여사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김미영 할머니는 담담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늘 해오던 일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이어들이 돌아간 후 직원들은 하나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무역회사를 운영했지요. 그 말을 시작으로 할머니의 놀라운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청소부 할머니의 찬란했던 시절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20살의 나이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미영 할머니였습니다. 뉴욕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경영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월스트리트의 한 금융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했고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전기차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에는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내용이 낯설지 않았던 거군요. 한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네, 제가 한때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그때 배운 지식이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함께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편한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심심했지요. 이곳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 일하는 걸 모릅니다. 새벽부터 학원 가는 척 외출복을 입고 나오지요. 알면 크게 반대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지요. 사람은 일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청소든 통역이든 모든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철학은 직업의 귀천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날 이후 컨벤션 센터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평범한 청소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는 인사는 이제 진심이 담긴 대화가 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할머니의 국제적인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회사는 김미영 할머니에게 정식 통역사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파격적인 연봉과 함께 전용 사무실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하니까요. 다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할머니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청소 업무를 계속하시되 중요한 해외 회의가 있을 때마다 통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기쁘게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답변에 임원들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벽 청소 시간에 자발적으로 할머니를 돕는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직원들은 할머니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회사는 김미영 할머니의 이름을 딴 강당을 만들었습니다. 김미영 홀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달 열리는 김미영 포럼에서는 직급과 나이를 넘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청소부였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회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회의가 있을 때면 김미영 할머니는 여전히 통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입니다. 청소부이자 최고의 통역사이신 김미영님을 소개합니다. 부사장의 당당한 소개에 바이어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회사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이와 직업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있던 전직 글로벌 CEO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영향력은 노인 일자리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니어 인재 발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능력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김미영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발자국 소리에는 겸손과 자부심,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가 닦은 복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도윤은 또 한 번의 불합격 통보를 받고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대학에서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지 1년 수십 번의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치며 그의 자신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회사 건물이 보이는 대로를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으며 도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전공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교수님의 추천서도 받았으며 의미 있는 프로젝트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마지막 관문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던 그때였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도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장인 전자술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작은 가게 앞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손은 박스를 놓칠 듯 말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취업 실패의 상실감도 잠시 잊은 채 그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박스를 받아들자 노인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끄덕인 노인은 도윤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온갖 전자제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정교한 도구들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수리 중인 기계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최신 가전제품부터 오래된 진공관 라디오까지 시대를 초월한 전자제품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박스를 내려놓은 도윤은 문득 작업대 위의 회로기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최신형 로봇 청소기의 메인보드였습니다. 도윤은 학부 시절 프로젝트에서 비슷한 제품을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교한 손놀림으로 회로기판을 살피고 있었고 그의 움직임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학생은 이런 걸 아나? 노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봇공학을 전공했다는 말과 함께 도윤은 자신이 파악한 회로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던 표정에 잠시 관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기술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노인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자신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장인호였습니다. 40년 넘게 전자제품을 수리해온 그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장인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윤은 장인호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의 전자제품은 물론 과거의 아날로그 기기까지 모두 꿰뚫고 있는 그의 지식은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윤은 노인의 피로한 모습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기침 소리, 떨리는 손끝, 그리고 무거운 숨소리가 건강이 좋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도윤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장인호의 수리점으로 가득했습니다. 취업 준비의 압박감도 잠시 잊은 채 도윤은 오늘 보고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장인호가 보여준 문제 해결 방식은 그동안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인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장인호는 의아한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윤이 가져온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장인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도윤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은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취업 준비는 틈틈이 하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장인호의 곁에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지만 점차 도윤은 더 많은 일을 배우고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제품을 옮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수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윤의 로봇공학 지식은 새로운 전자제품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젊은이의 신선한 시각과 현대적 지식을 반겼고, 도윤은 장인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세대를 뛰어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도윤은 장인호가 몰래 병원 진료 기록을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인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었고 늦은 저녁까지 수리일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한결같은 모습에서 도윤은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배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수리점 앞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제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뭔가를 들고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도윤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오래된 진공관 앰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인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그 앰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장인호의 말에 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장인호의 표정에 놀랐습니다. 늘 무뚝뚝하던 그의 얼굴에 따뜻한 정이 묻어났습니다. 신사는 곧 자리를 떴고 장인호는 그 앰프를 조심스럽게 작업대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도 더 된 물건이네. 지금은 이런 걸 만드는 회사도 없어졌어. 장인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처음 보는 기계에 관심이 생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인호는 평소와 달리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한전자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장인호의 회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전자의 수석 연구원이었고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무너졌고 그는 작은 수리점을 열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인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깊은 지식과 경험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도윤은 장인호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수리 기술을 넘어 제품 설계의 철학, 문제 해결의 접근 방식, 그리고 장인으로서의 마음가짐까지. 장인호는 도윤의 로봇공학 지식에 실제적인 경험을 더해주었고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메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장인호의 작업실 구석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장인호가 외국인 청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배경에는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네. 장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던 그 청년은 장인호에게 전자공학의 기초를 배웠고 이후 실리콘밸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장인호의 영향력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리점을 찾는 손님들도 도윤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젊은 청년이 노장인의 곁에서 일하는 모습은 드문 광경이었지만 도윤의 성실함과 배우려는 자세는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최신 전자제품의 수리에서 도윤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고 장인호는 그런 도윤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도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취업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호의 가르침은 그에게 기술과 사람,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편 장인호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추운 날씨는 그의 관절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기침도 잦아졌습니다. 도윤은 더 많은 일을 도맡아 하려 했지만 장인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부터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일이 내 삶이야. 그의 말에는 한평생을 바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장인호가 혼자 야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로봇 완구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근처 고아원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습니다. 수리비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장인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장인이었습니다. 수리점을 찾는 이들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모습에서 도윤은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며 수리점을 찾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고장난 난방기기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도윤과 장인호는 더욱 바빠졌고 그들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완벽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장인호의 기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고 도윤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인호는 도윤에게 낡은 공구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장인의 평생을 담은 유산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취업 사이트를 열어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절정에 달했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장인호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간 도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장인호가 작업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장인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폐렴이 악화된 상태였고 과로로 인한 탈진 증세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일체의 작업을 중단하고 입원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병원과 수리점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입원한 장인호를 간호하는 한편 밀려드는 수리 의뢰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장인호에게 배운 기술과 자신의 전공 지식을 접목해 대부분의 수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리점의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장인호는 병실에서도 수리점 걱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된 단골 손님들의 물건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할까봐 안타까워했습니다. 도윤은 장인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에게 수리점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리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차림의 그는 능숙한 한국어로 장인호를 찾았습니다. 도윤이 장인호의 입원 사실을 알리자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이일렉트로닉스의 CEO 마이클 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정은 장인호의 옛 제자였습니다. 20년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던 시절 장인호에게서 전자공학의 기초를 배웠고 그의 가르침을 통해 기술자로서의 기반을 다졌다고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후에도 은사를 잊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장인호의 고집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이클 정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자의 방문에 장인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이클은 장인호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사하던 장인호도 제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수리점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정신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윤이 정리해둔 수리 기록과 개선 방안들을 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대의 전자제품을 다루는 새로운 시각과 전통적인 수리 기술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도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2일렉트로닉스의 한국 지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 팀에 도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수리 기술과 현대 기술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분명 좋은 기회였지만 장인호와 수리점이 걱정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도윤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수리점은 보존하되 젊은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장인호의 기술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그것은 수리점의 가치를 새롭게 이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제안을 들은 장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맡아주면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구나. 장인호의 말에는 도윤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마이클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2일렉트로닉스가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제품 진단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수리 데이터와 노하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수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도윤의 역할은 그 시스템의 개발을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실제 수리 현장의 경험을 가진 그의 배경은 이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여기에 장인호의 오랜 경험과 기술이 더해진다면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클은 확신했습니다. 수리점 한편에는 작은 교육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인호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모여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윤은 이 공간이 단순한 기술 전수의 장소를 넘어 장인 정신과 현대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배움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봄이 오기 전의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장인호는 퇴원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고된 작업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는 교육장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수리점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 본질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제2일렉트로닉스 한국지사의 면접장은 도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딱딱한 회의실 대신 넓은 작업실이었고 형식적인 질문 대신 실제 문제 해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마이클은 도윤에게 고장난 최신형 로봇 청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장인호에게 배운 대로 차분히 접근했습니다. 먼저 제품의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작동 시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체를 열어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문제는 메인보드의 손상된 센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장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설계상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면접관들은 도윤의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수직 구조를 수평으로 바꾸어 센서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용자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는 제품의 신뢰성과 사용자 경험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신제품 개발팀의 핵심 연구원으로서였습니다. 첫 출근 날 도윤은 자신의 책상에 장인호가 선물한 공구 가방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최첨단 연구소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연구소에서 도윤을 반긴 것은 박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입사한 신임 연구원으로 도윤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지원은 도윤의 팀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기투합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도윤이 맡은 첫 프로젝트는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전자제품의 고장을 진단하고 수리 방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윤은 장인호의 수리점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담긴 수리 기법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 특히 도윤은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선 상황 인식형 진단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품의 사용 환경, 사용자의 습관, 그리고 과거 수리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장인호가 늘 강조하던 맥락적 이해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윤의 아이디어는 팀원들의 호응을 얻었고 경영진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도윤의 접근 방식에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의 조화는 제이일렉트로닉스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편 수리점은 작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장인호는 이제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도윤도 이곳을 찾아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연구소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전통과 혁신의 가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수리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윤이 만든 교육용 진단 시스템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의 축소판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수리 사례를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마이클의 말에 장인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전통적인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꿈꾸던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도윤은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의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이 회사의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 전 세계 서비스 네트워크에 적용될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시스템은 전문가의 경험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인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평생 노하우가 이렇게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도윤 역시 감격스러웠습니다. 작은 수리점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그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새하얀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지점,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제2일렉트로닉스 한국지사 연구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마트 리페어 시스템의 글로벌 론칭 발표회였습니다. 도윤은 단상에 올라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는 장인호가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시연 세션에서 도윤이 보여준 실시간 진단 시스템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인의 직관을 디지털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통적인 수리 기술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클은 이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도윤이 최연소 연구소장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승진이 아닌 글로벌 리페어 테크놀로지 센터의 총책임자라는 중책이었습니다. 이는 제2일렉트로닉스가 수리와 유지보수 분야에 걸고 있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장인호의 옛 수리점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J-테크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교육센터로 탈바꿈한 이곳에서는 매달 새로운 기술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여전히 이곳의 수석 강사로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수업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장인 정신의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주 한 번씩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장인호는 아카데미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연히 시작된 만남이 이토록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인호는 도윤에게 마지막 선물을 건넸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처음 수리점을 열 때 썼던 간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2일렉트로닉스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환경 가전제품 수리와 재활용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윤은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맡았고 그의 첫 번째 결정은 장인호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인 조언들은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성공 소식은 해외에도 알려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교육 모델에 관심을 보였고 도윤은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을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장인호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진리였습니다. 박지원 역시 도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용자 경험 팀장으로서 기술과 사용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점차 각별한 감정으로 발전했고 이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년째 되던 해 J-테크 아카데미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첫 졸업생들의 창업 발표회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수리와 재생을 테마로 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장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읽었고 도윤은 그의 옆에서 뿌듯한 마음으로 졸업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이 이끄는 리페어 테크놀로지 센터는 전 세계 전자제품 수리의 표준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장인 정신의 조화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고 이는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했습니다.
그해 겨울, 도유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인호의 수리 기술과 노하우를 담은 디지털 아카이브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영상과 데이터로 완벽하게 보존된 이 자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장인호는 이 선물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도유는 출근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카데미 앞 벚나무가 만개한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장인호가 건네준 작은 기회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 도윤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장인호의 낡은 공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그 작은 공구는 늘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